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사활을 건 싸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내 경선 신경전은 물론이고 거대 양당 후보 간 기싸움도 시작됐는데요. 출마자 면면을 보면 민주당 내 이재명계 영향과 국민의힘 내 당선인의 영향력이 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선거 57일 남았네요. 예, 특히 이제 경기도는 미니 대선급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죠. 경기도 안 그래도 지금 대진표가 화려한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출마 여부까지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이제 뭐 방송하시던 시절에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지만은 이 정치적인 인물로서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대선 결과를 저희도 이제 분석하면서 냉정하게 여러 조사 돌려보고 하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한 두 분이 김은혜 대변인과 원희룡 지사입니다. 김은혜 의원도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인지도와 정치인으로서 인지도는 다르거든요. 네, 저분이 누구를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정치인으로 인지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상당히 많았어요. 국민의힘 내에서 냉정하게 여러 조사를 돌려봤더니 인지도가 가장 상승한 두 분이 있는데 김은혜 대변인하고 원희룡 지사 이 두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소지를 옮겼다 이런 소식은 아직 없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 결심 아직 안 섰다 앞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변인직 사퇴했습니다. 이건 뭐 결심을 굳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최종 결심이 안 섰다는 말씀은 약간 좀 낯간지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 쉽거든요. 저는 경기도지사 나갈 생각이 없고 분당의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변인 활동하게 놔둬 주십시오라고 한마디만 하면 싹 정리가 돼요. 언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에게 도지사 출마서를 흘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얘기고 이제 게다가 당선자께 가서 저 그만두려고 하는데 논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 생각 어떠신데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당선자께 양해를 구하고 출마를 하는 수순으로 봐야겠는데 다만 이제 사표를 내는 날과 출마 선언을 같은 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 정도 여유를 둔 게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당선자 측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출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이런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저격수다 이런 별칭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선인 의중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는 했지만 김경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당선인께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구성해야 될 조각에도 정신이 없으실 터인데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 내는 데까지 특히 유승민 전 대표께서 나가겠다고 이미 발표까지 한 마당에 굳이 김은혜 의원 나가도록 추가 어떻게 보면 출마 또 당내 경쟁을 유도할 만큼 그렇게 정신이나 뭐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이진 지금 신경 쓸 여력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참 좋은 결정이다라고 보는 게 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유승민 대표 혼자 나갔을 때는 그 흥행력이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보면. 근데 당내 치열한 경선을 유승민과 김은혜 두 분이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의 흥행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두어 달 전부터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 여부가 당내에서 얘기가 돌았었는데 지금 당내 경선에 뛰어든 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김은혜 의원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 사실 한 두 단계쯤 올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정치적인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어떤 흥행 이걸 보장하는 거고 개인으로 봐서도 정치적 입지를 좀 키우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그럼 좀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리얼미터에서 경기도지사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는 이런 여론조사를 이제 가상하에서 했더라고요. 가장 높은 분은 이제 이거는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후보 섞어가지고 여러 후보를 섞어서 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23.3%, 김동연 전 총리가 새로운 물결 대표죠. 19.8%, 그리고 윤희숙 10.6, 김은혜 8.1, 심재철 4.3, 뭐 조정식 후보 뭐 2.6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수치고요. 김동연 후보가 바짝 붙어 있는데 그 뒤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만만치 않은 이런 지지율이거나 출마 선언 안 한 시점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 이 당선자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대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사실상 대권 주자로 봐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겨뤘던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까지 나가면 함께 겨뤘던 게 정치적으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의 광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네. 그림에서는 사실은 경기도는 좀 견제할 필요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은혜 의원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했다. 이거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경기도지사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당선인 대변인 맡을 때 당연히 첫 질문이 그거였을 겁니다. 예. 경기도지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인수위를 들어오지 그것도 나갈 건데 잠깐만 하다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이 됐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김은혜 대변인께서 직접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수위 내부에 혹은 네. 윤석열 당선자 측근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출마하는 그림으로 예.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렇게 되면 분당의 보궐선거까지 열리게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좀 신승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걸 걸고 지금 나와서 하는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당히 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보궐선거까지 이제 영향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의원 한석이 아쉬운 이런 상황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당내 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제 경기도지사 본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냥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면 되는 경선 거. 과정이 중간에 예, 있구나. 그래서 네. 아직은 경선이 예. 끝날 때까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 경선 자체가 지금 이 범보수 진영의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해보면 대략 아마 지금 또 다른 여론조사 그래프가 준비가 됐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유승민 후보가 한 40% 남짓,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가 한 25%뭐 요 정도 지금 비율이 나온 걸로 지금 얼핏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아마 꽤나 치열하게 두 분 사이에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가지고 양자 가상 대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양자, 저희가 네. 유승민 대 김동연, 김동연 대 김은혜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예. 유승민 37.6 대 김동연 36. 그리고 김동연 대 김은혜를 하면 41.8 대 28.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 저 조사 말고도 네. 좀 몇 군데서 더 나온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범민주당 진영 내에서 누가 후보가 제일 적합한가? 예. 그럼 거기는 이제 김동연 1위, 그다음에 뭐 안민석 2위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누가 후보로서 제일 적합한가? 1위 유승민, 2위 지금 김은혜 뭐 이런 식으로 쭉 네네. 나오고 있는 이런 조사가 하나 있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 그 1, 2위 사이에 이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갈 예. 이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당선인 쪽에서 김은혜 의원 출마를 부추겼을 수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 뭐 이렇게 격려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예. 경기도지사가 결국은 지난번 대선 때 한 5% 졌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러면 당내 치열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확정적인 승기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치열한 당내 경쟁 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네. 그랬고 했을 때는 유승민 대 김은혜 둘을 1대1로 붙이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읽힙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지 않은 그래픽은 자세히 네. 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유승민, 김은혜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조금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만 막상 경선이 시작되면 이게 좁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
앞서 맨 처음에 봤던 경기도지사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 한 번만 다시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보면 유승민, 김동연 뒤에 나오는 이름이 윤희숙 전 의원이거든요. 혹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분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직전에 국회 연설에서도 임차인입니다 해서 전세를 서초구에 얻어서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경기도에 거론되는 건 저로서는 약간 뜻밖이라서요. 예. 주소를 이미 지난달 며칠 전에 옮겼어야 지금 후보 등록이 가능한데 왜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정책통으로서 이미지를 국민들이 아마 높이 보셔서 거론했을 것 같은데요. 네. 리얼미터에서 왜 이름을 집어넣었는지는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윤희숙 의원 지금 보면 10.6% 정도 이제 지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 표심이 만약에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하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김은혜 의원 쪽으로 갈지. 만약 김은혜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적절하게 배분돼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김성애 소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사실은 의원직 사퇴한 게 그리 먼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퇴 표결을 할 당시에도 저 이제 정치평론을 하는 또 방송에 나오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저게 과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사퇴를 해서 재선거를 치를 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다시 직접 선거로 뽑히는 정무직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에 의한 비판이나 비난이 또 만만치 않게 될 소지가 있어서 예. 사실은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친 논 예. 문제로 사퇴하신 건데 논이 팔렸다는 얘기를 아직 저희가 못 듣고 있어서요. 예. 그 문제가 먼저 클리어되는 게 순서겠죠. 어쨌든 두 분 모두 출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민주당으로 가봐도요 경기도 반드시 뭐 승리해야 되는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작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조정식 의원이 국민 참여 경선 대선 그 경선 방식대로 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참여 경선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일단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면 국민 참여 경선인단을 마지 모집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경기도에 나름대로 조직력이 있는 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김동연 후보처럼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자기 세만 많이 모으면 유리해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예.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굉장히 좀 어지러워지는 그림이 되긴 하죠. 그런데 원래대로 룰인 50% 당원 그리고 50% 여론조사로 할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분이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권리당원 표가 나한테 안 오니까 불공정하다라고 불리하다고 말씀하실 수 예. 있지만 그건 반만 보시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저분은 다른 당에서 왔으니까 난 안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누가 당선 가능한 후보이고 누가 경기도에서 잘할 사람인지를 고르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당심도 그렇죠. 좀 당심도 움직이는구나. 당연히 따라오기 예. 때문에 제가 김동연 후보 입장이라면 저는 권리당원 50% 그냥 받아서 기존의 룰로 치르는 게 예. 본인에겐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보다는 이 기존의 룰이 더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그렇고 입장에서. 조정식 후보 입장에서는 예. 경기도에 있는 당원들 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직 동원 등을 고려하면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혼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경기도지사 벌써부터 이제 불이 붙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하나 보면은 원내대표 경선도 지금 관심 사안으로 네. 떠올랐어요.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의원 2시에 출마 선언했고요. 1년간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준비해왔던 김태흠 의원이 있는데 네. 충남지사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이런 상황이라서 예.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전에 조혜진 의원도 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뭐 경선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경선할 예. 수밖에 없는 구조겠고요. 김태형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김태형 의원의 어떻게 보면 이 충남지사 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에서 권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내부 의원들 경선해야 되는데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예.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선자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외곽에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당선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원내대표로 출마할 경우에는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말은 예.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인 포함해서 맞추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본인 포함해서 맞추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니 가장 의외로 예측이 저게 어려운. 예. 현장에서 정견 발표하는 도중에 네. 처음에 들어갈 때 누구 찍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정견 발표를 듣다가 생각이 바뀌는 의원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라든지 말의 힘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선거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예. 경우 3명이 출마해서 180명이 겨룬다고 하잖아요. 예. 3명이 자기 찍을 사람 다 모으면 한 450명 정도 나오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다 찍어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 누가 이게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냐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자,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요. 한편 민주당에서 지금 86 용태론의 기수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파장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다양한 시각 듣고 오시죠. 명분이 없죠. 선거라는 게 결국 연고가 있고 명분이 지방선거니까 연고는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지방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서울 사람이 하는 게 맞죠. 또는 적어도 서울 출신으로 정치를 해왔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겠어요? 송 전 대표께서 서울에 출마하게 되는 과정과 명분이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서 이제 사과가 필요한 대목까지도 있다. 뭐 송영길 대표의 그 출마 문제는 이 본인의 결심의 문제고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그 공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그 일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 아니 그러면 송영길 대표랑 워낙 친하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송 대표님 이번에 선거 책임지시는 부분 좀 적을게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제가 봐도 상대당 대표 봐도 열심히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책임론을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씌우진 않을 거다. 오히려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송 대표님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은 그 당의 어떤 경선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준석 대표 발언부터 좀 볼까요? 약간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이게 대표로서 고충을 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심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걸 좀 내심 반기는 겁니까? 어떻게 좀 예, 감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장을 잘 감싸는 것 보면요. 같지 않습니까? 네. 책임론을 민주당 내에선 씌우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나오시면 내에서. 우리가 씌워드리겠다라는 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심 가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즉 인천 계양구로 출마할 거 아니냐.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뒷단어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나오고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 지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략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예. 뭐 이건 해봐야 아는 싸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그림대로 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어떤 예. 파장과 바람을 일으킬지 그리고 서울에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서 어떻게 싸워갈지가 같이 섞이기 때문에 네. 파장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문장은 정확히는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겠다는 공략의 지점을 말씀하신 걸로 제기는 들렸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 여기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복귀할 가능성 이거는 그 얼마나 가능성에 된다고 대해서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를 미리 짚어서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공격의 포인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움직일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고 봐야죠, 뭐. 두고 봐야 됩니까? 예. 두고 봐야죠. 근데 다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86세대들 은퇴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전 요번에 이제 그 송 대표 서울시장 나간다는 얘기 듣고 비판을 이렇게 많이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어떤 분이 그게 국회의원 안 나가겠다는 뜻이지 다른 선거 안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자세히 뜯어봤더니 정말 그렇대요. 국회의원 불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예. 그때 국민들이나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정계 은퇴하겠다고 읽었던 게 이게 우리가 바보였구나라고
참 갑자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86세대 은퇴합시다라고 하는 네. 것은 정치 일선 전반에서 은퇴합시다라고 읽었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 세대 교체합시다라고 대선 때 캠페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대선 패배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지금 이게 며칠이나 됐다고 다시 이게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것인지 예.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말을 한 번 했으면 그 말의 맥락과 어떻게 보면 핵심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제가 뭐 저걸 비판하니 비난하니 뭐 그럴 계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가 했던 말의 맥락과는 예. 맞지 않다. 이건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송 전 대표가 출마한 데는 명분도 없고 경쟁력도 있고 다른 가능성 다 막아버렸다 이런 비판 뭐 민주당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장 오세훈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대적할 만한 경쟁력인 인사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예,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헌신하는 입장으로 나온 거죠. 사실 네. 국회의원 2년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버리고 서울시에 나왔다가 낙마할 경우에는 갈 길이 막히는 상황이 될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 경선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우상호 의원이 좀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여전히 출마하려는 사람들 그런 의지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김진애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상태고요. 예. 전 박영선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박영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점쳐보고요. 예. 그렇게 돼서 경선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그림만 만들어진다면 뭐 송영길 대표가 경선 구도 안에서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것은 뭐 딱히 탓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경쟁이 벌어지면 역할은 어느 정도 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선거에 대한 거군요. 대선에 대한 예. 책임론은 송영길 대표가 잘못해서 대선을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대표로서 왜 졌는지에 대한 반성의 포인트를 짚을 필요는 있는데 그런 네. 점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경선이 좀 다채롭게 벌어지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그런 대로 해서 경선을 잘 치러서 후보를 한 사람 선정하는 과정을 민주당이 잘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해봤고요. 자, 인수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이게 처리되냐 마냐 굉장히 공방이 오갔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빨리 열어서 예비비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단락 되는 겁니까? 이제 큰 틀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액이 얼마가 처리가 되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틀의 흐름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틀의 흐름 잡혔는데 내일쯤 아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거다 일부. 자, 내일 뭐 또 비용 가지고 또 한번 틀어지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틀어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죠. 예. 인수위는 요구할 자격만 있고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기재부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범위에서 주어진 대로 이사를 시작하면 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내각 인선도 속도가 붙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일단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고액 연봉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쟁점화를 할 예.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쟁점화를 한다면 일정 정도 논란은 될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조금 좀 연봉이 높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사기업을 가지고 본다면 가령 아까 오다가 기사를 봤더니 네이버 한성수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연봉이 27억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SK텔레콤 같은 데는 한 20억 정도 연봉이 됐었고, 그러니까 저게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연봉인데 이렇게 무슨 낙마시킬 정도로 과한 연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또 하나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게 론스타 사건 관여 의혹을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론스타 당시에 김현장 그러니까 2002년이죠. 네. 2002년에도 김현장에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공직생활로 다시 복귀를 하셨다가 2017년에 은퇴를 한 줄로만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또 연봉 가지고. 5억에 계약을 해서 예. 다시 김현장으로 돌아간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김현장과 어떤 연관 관계가 중간에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 거니까요. 예. 이건 설명을 하면 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조금
제가 보기엔 석연치 않게 해명하신 부분은 김앤장이 론스타를 맡았는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앤장이 론스타를 맡고 있는 건 저희들처럼 신문 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예,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그런 걸 몰랐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뭐 지나치게 문제 제기할 상황으로 전 보지는 않고요. 합리적인 해명을 하시면 해명을 하는 대로 이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문제 제기였지 않습니까? 관련된 의혹들이 조금 더 정리된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적으로는 관여된 바가 없다.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선 기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에도 지금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견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서 SNS를 공개 전환했는데요. 정치권의 시각은 상반됩니다.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자택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여사가 편안한 옷차림의 근황을 공개하고 SNS 계정도 공개로 전환하면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김 여사가 신고 있던 3만 원대 신발이 화제를 모으면서 사진 공개 하루 만에 동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김 여사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건희 여사 완판녀 등극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공개활동 재개를 위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제기된 무수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근슬쩍 공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 대한 의혹들부터 철저하게 규명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고작 언론에 등장한 사진 한 장을 두고 마치 대선 불복이라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까지 들고 나오는 저희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의 계속되는 비방과 흑색 선전이 대통령 선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지경이라고 이렇게 논평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공방 속에 김건희 여사 SNS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관심을 모았죠. 다시 뒤로 돌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지난 19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게시글인데요. 점핑 위드 러브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행사에서 의원 시절에 문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뛰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강경화, 도종환 전 장관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가까운 승효상 건축가 등의 사진도 게시돼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취임식이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 활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와 달리 조금씩 일상의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다음 행보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뭐 신발까지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또 SNS 공개 전환되면서 과거에 어떤 글을 올렸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볼 이런 기회도 좀 생긴 건데 취임식 전에 별도 어떤 공식 행보가 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첫째는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네. 그냥 추측한데 네.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리 없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사진도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공개 활동을 위한 이 첫 발자국 아니냐. 아니, 집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네. 보신 건데요. 김성애 소장님. 예, 일단 대선 불복이라는 키워드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민주당이 대선에 대해서 무슨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일부의 주장이었고 이재명 네. 후보가 당일에 가장 먼저 나와서 대선 승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박수까지 친 마당에 불복 얘기를 괜히 꺼내시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을 하나 좀 짚어놓고요. 전 그 김건희 여사가 좀 공개적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아우 우리 와이프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정치하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나 이런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 정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힘의 역관계도 이런 거 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시면 뭐 영부인이라는 명칭을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뭘 하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해서요. 예. SNS도 하시고 또 청와대 들어가셔서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예. 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편이 좋겠다.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이제 당선자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공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게 하는 건데. 편이 낫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제2부속실 폐지도 공약했고 이건 이제 뭐 지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당연히 부속실 폐지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무슨 과거에 영부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거나 무슨 시행령이나 규칙에 예. 정해져 있는 법정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자식 영식 또는 대통령의 부인해서 영부인이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존경을 하는 표현으로 썼을 예. 따름이지.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불러달라. 아마 호칭도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제 당선인 배우자께서 얘기했던 대로 좀 조용히 아마 임기 중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돕는 어떤 봉사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